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슈가 쏟아져서 준비하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김건진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프닝 얘기 살짝 해볼까요? 네네. 지금 상장 폐지 리스트 두려움이 네네. 조금 번져나가면서 증시에 부담이 되는데요. 특히나 차바이오텍 같은 네네. 경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짤막하게라도. 우선 짤막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 차바이오뿐만 아니라 12월 결산 법인이 언제까지였냐면요. 이번 달 말까지인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이것을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오늘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9일 날 주주총회 하는 곳들이 많아서 그 정도의 일주일 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감사 보고서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렸던 주식들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애들이 있다면 이것은 제출이 되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까지 밀려버리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들이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라고 발표를 했다다. 네. 그렇지만 지금 그러면 당장 사야 되니?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거는 좀 큰 이슈입니다. 상폐가 되냐 안 되냐 이 이슈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왜 가지고 계신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나쁜 소식이 될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네네. 굳이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요. 오늘요. 모처럼이지 않아요? 저 이 IT 대표주가 이렇게 두 종목 나란히 질주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4%가 넘게 올라가서 지금 그러니까요.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장이. SK하이닉스가 함께 갑니다. 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득가득 차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국내 반도체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기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이었고 여기에 감산을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반도체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땡큐시고 더 갖고 가시겠죠. 그럼 혹시 신규 진입자분들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지금 이 뉴스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겁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볼게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 시장이 어떻게 저장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비메모리는 시스템 쪽과 이런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라인들이 물론 더 계속해서 더 많이 커갈 겁니다. 비메모리 부분이 연간 거의 5% 이상이 성장을 할 거다. 그런데 메모리는 한 1% 정도씩밖에 성장을 못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은 오늘 올라간 것은 뭐냐면 마이크론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지금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시간에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메모리 쪽이 어떻게 보면 조금 퍼와야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감산해 볼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수요가 지금 현재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부분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어떻게 보면 저점 찾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진입은 지금은 조금 멈춰보자. 저는 조금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조금 다음 달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다라는 거 네네.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 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6조 원대가 지금 현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조 원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말은 과연 1분기가 저점이 될까라는 이거에 대한 이런 의문이 되고요. 2분기 어떻게 보면 저점 찾기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이슈로 또 곧장 가볼게요. 오늘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분 또 어제부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잇따든 이부진 사장. 오늘 주총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호텔신라 측에서는 그 논란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다라는 어제 일부
루머 소식이 좀 전달이 됐죠. 일단 굳은 표정으로 주 총장이 들어선 이부진 호텔신라 측 전혀 사실이 아니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장에서는 주가 부침을 조금 받았습니다. 낙폭이 좀 줄이곤 있습니다만 요 이슈 어떻게 해석할까요? 잘 가던 호텔신라한테 찬물을 끼얹었네요. 네, 찬물을 촤라락 끼얹기긴 했는데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런 선장이 조금 자초가 돼버리면 물론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이런 물론 뭐 회사 측 입장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라는 거. 그리고 또 호텔신라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오너가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꾸려지는 회사, 어떻게 보면 기업의 본질은 사실은 변화가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한 2.5% 정도면 뭐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수준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올라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 면세점의 이슈를 여러분들이 더 많은 확고히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 사실 수도 있어요, 차장님? 저는 조금만 더 내려와 주면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을 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평선에 좀 걸려 있는 선인 것 같은데 저 정도면 한 번 정도는 한번 베팅을 해봐도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텔신라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과연 오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켜볼 거고요. 삼성 SDI 얘기 혹시 접하셨나요? 오늘은 기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통시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함께 올라갑니다. 호재성 이슈가 있었죠. 중국의 공신부에서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신차 목록에 봤더니 삼성 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에서 3년 만에 중국 사업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드러냈고요. 목표가 35만 원 유지하며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올라요. 어때요? 네. 이거는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네. 사실은 전기차는 미래에는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언제까지 중국 쪽은 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020년까지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차들은 우리나라 배터리는 아마 안 해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2년 정도 빨라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어떻게 보면 과속도가 붙을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오늘 발생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같이 한번 가봐도 되는 하나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워낙 많이 하락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이지만 어찌됐든 가장 많이 지금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중국 쪽 라인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써야 되는데 자기들 것만 계속해서 쓰느라고 우리나라 걸 계속해서 거부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채용을 시켰다라는 거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많이 커질 수 있다. 그쵸.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잡아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저희 긍정적으로 관심권 여기 넣어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 이슈는 좋지 않네요. 시가총액 2천억 원이 증발한 YG엔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식시장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버닝썬 이슈부터 해서 쭉 YG엔터가 이슈가 있었고 그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나갔는데 개인들이 5일 내내 사들였다고 해요. 그들은 나름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번에 또 세무조사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장 급락하며 오전장 출발을 보였습니다. 개인들 왜 그랬을까요? 왜 샀던 걸까요? 저희도 개인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저도 개인이지만.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라는 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사를 사시려면 꼭 사셔야 된다면 JYP 샀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투둥이들이 계속해서 있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YG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관망을 하셔야 되는 시기. 물론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점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면 나눠서 내가 100만 원 베팅을 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한 5만 원 넣어보지?
뭐 그다음에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로 매수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야 나 내일부터 수익 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YG엔트를 넣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씁쓸합니다.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과시는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항상 생각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밑에서 바닥에서 잡지 말고 살짝 올라오는 거를 보고 무릎에 샀다가 꼭지에서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지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 어깨에서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어찌 보면 오늘장엔 조금 조용한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쾌청하죠? 오늘 네. 모처럼만이 너무나 쾌청하거든요. 미세먼지, 이제는 제약 섹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야기는 많이 해봤죠. 우리 눈에 넣는 약부터 해서 먹는 약까지. 근데 신영증권에서 안국약품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더라고요. 진해 거담제 시장 점유율 23%를 신영증권에서는 안국약품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 미세먼지 관련주가 퍼지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맞는 소리인 것 네, 같아요.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진해거담제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몰라서 무슨 말인지라고 하면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냥 호흡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1위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국약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공기 아닙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기가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2차 파생이 되는 거죠. 1차적인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공기청정기나 이런 필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2차적으로 파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도 이번에 그 6일간의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안구 건조증 같이 해서 눈이 너무 막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안과에 가서 그 처방을 받고 저도 이렇게 이런 것을 넣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런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IT 쪽 측면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 1차적인 이런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자동차 쪽도 LNG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주가 우리가 여기서 알려드렸던 모토닉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이슈 그리고 정유화학 쪽은 뭐예요? 바로 친환경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런 LNG에 대한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스나 뭐 EM가스 뭐 이런 식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운 같은 경우도 KSS, 해운 같은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주는 크린앤사이언스 그동안 꼽아주셨던 거고요. 네네. 뭐 수익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미세먼지 관련 종목은 여전히 대표 종목으로 크린앤사이언스 고집하시나요? 당연하죠. 예, 아직은 그쪽이다라는 거 가장 먼저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쪽 종목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기억을 해보자면 미세먼지 쪽 그리고 호텔 신라 긍정적으로 이야기 주셨고요. 네, 전기차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 타자가 무엇이 될 건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 증권맨의 신문들 들어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